안녕하세요. 일본 생활 4년차 이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사람 특징에 대한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주위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4년차 되는 지점입니다. 저희 회사는 꽤나 외국인 사원들이 그래도 있는 편이고, 한국인 사원들만 해도 재작년까지는 5명 정도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한국인 분들하고 꽤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1명, 2명 한국인 분들이 퇴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간 그 이야기, 제 경험도 있고 제가 들은 이야기 포함해서 이제 일본에서 왜 한국인들이 돌아가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돌아가는 특징을 가진 사람은 환상을 가졌던 사람들,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사람들. 저희 요즘 유튜브 보면은 꽤나 일본 생활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일본 생활 하면은 항상 여유롭고 평화롭고 조그만 거에도 행복을 잘 느끼고 그런 생활이 무조건 있고, 매일 맛있는 스시 먹고 돈까스 먹고 규동 먹고 예쁜 관광지 다니고,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일본에 취직하고 생활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계속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서. 왜 불가능하냐 하면은, 일본은 저희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본은 사회초년생이 되면은 초임으로 대략 월 26만엔? 많이 받으면 26만엔, 요즘은 28만엔, 30만엔 이런 기업도 많은데요. 많이 해도 평균 25만엔 정도로 치면은 1년 차에는 저희 일본에 세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이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1년 차에는 이제 그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1년 차에 면제가 돼서 월급 25만엔, 한국 돈으로 하면 250만원 정도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적은데, 이제 거기서 주민세 거의 10% 가까운 돈이 안 떼어가니까, 아, 이게 내 돈이구나 하고는 생각하고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월급, 야칭, 월세 떼고 식비하고 해도 조금은 여유가 남는 돈이어서, 월에 스시나 돈까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 해도 한두 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 1년 뒤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그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 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25만엔, 초임 25만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손에 떨어지는 거는 한 23% 정도 떼고 남는 돈이냐고 생각하면 되니까, 대략 한 19만엔? 이제 세금 다 떼고 연금 보험 다 떼고 하면 19만엔 정도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월세가 상당히 비싸니까, 도쿄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면은 월세 평균 한 9만엔 정도 내야 되고, 9만엔, 10만엔 정도 내고 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은 월급이 19만엔인데 그 중에 반인 10만엔을 이제 월세나 아니면은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이런 걸 다 내버리면은 남는 게 9만엔. 이야기를 되돌려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렸던 일본 생활에 대한 환상이 1년 차쯤 되면은 슬슬 깨지기 시작한다. 현실이랑 더 가까워지면서 그러한 거를 다 깨닫기 시작하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은 1년차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3, 4년 차, 3에서 5년 차쯤 되면은 확실히 이제 그 현실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왜냐면은 일본에 계속 있어도 돈이 잘 안 오르거든, 현실적으로. 돈이 잘 안 올라요. 한국에서 하던 생활처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매달 매달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일본은.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환상이랑 많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을 탄다. 일본에 오고 나면은 이제 타향살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편하게 탁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니까, 아무리 요즘 그 온라인 그 회의나 무리가 있다 그런 걸로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친구들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근데 역시 그 인터넷이다 보니까 딜레이가 조금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 편하지만 않으니까, 역시 그 사람에 대한 외로움은 계속 늘어나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사회적인 동물인 사람이 이제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음이 꺾여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게 어긋난 방향이든 아니면은 한국에 돌아가는 방향이든 그러한 방향으로든 다들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들 보면은 그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경우에도 일본에 와서 남성분들 경우에는 여자친구, 연인이 생겨서 이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잘 안 돌아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는 상황이니까 외로움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외로움을 탄다. 타향살이 외로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뱀이야, 뱀. 세 번째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동차로 뱀을 밟아버렸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시만요. 뱀 때문에 놀라가지고 지금 여기가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富士산 바로 근처거든요. 워낙 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 사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뱀을 밟아본 건 처음이네요. 죄송합니다, 뱀님. 이야기를 돌려보자면은 제 세 번째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환상과의 괴리감, 두 번째가 외로움, 세 번째가 일본 문화에 잘 안 맞는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드라이하다, 이런 걸까요? 사람이 너무 드라이하다. 그걸로 인해서 외로움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드라이해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가 대학생 때 인턴을 받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상생활씨, 저희 이상생활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이상생활씨는 집이 어때요? 집 어디에요? 이런거, 차가 뭐 타요? 이런거 다들 보통 물어보잖아요, 한국에서는. 여자친구가 있냐느니 아니면 집이 어떻느냐느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걸 알고 싶어하고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물어보게 돼요. 사회생활 할 때 상당히 사생활을 서로 깊게 파고드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와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 정말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구나. 물론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외국인이니까 여러모로 질문을 받거나 그런 건 많았었는데,
이제 대부분 물어보는 게 사생활 깊이는 보통 잘 안 파고 들어가요. 여자친구가 있냐느니 아니면 가정이 어떻느냐니 가정이 어떻느냐니 한국에서 안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여자친구 있냐느니 집이 어떻냐느니 좀 사생활에 대한 주말에 뭐 하냐느니 이런 거는 많이 안 물어봐요. 사실 정말 이제 찐친이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싶으면은 안 물어봐요. 한국에서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한국에서는 안 그래도 물어봤었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과 깊이 연관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얻고 삶의 원동력을 얻는 사람이라면은 일본은 조금 어떨까, 장벽이 조금 있긴 해요. 사람들끼리 서로의 장벽이 있긴 해서 처음은 이제 그런 장벽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사람들 이야기 하다 보면은 다들 이제 친해지고 나면 그런 거 다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경우도 있구나. 일본 사람들은 초반엔 드라이해도 조금만 더 이제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거를 보이면은 친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 일본 사람이 드라이하다라는 걸 느끼는 이유가 잘 안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발신도 잘 안 해요. 자기에 대한 정보를 굳이 왜 자신의 나이를 알리거나 자신이 여자친구가 있고 뭐 이런 걸 알리느냐 이런 느낌이어서 솔직히 놀랐던 게 제 부서에 들어와서 부서 인원이 대략 30명 정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회사에 이제 메일로다가 이 사람 결혼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아니면은 어떤 분의 아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위로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메일이 있는데 거기 명단에 갑자기 제 부서의 사람 이름이 뻥 올라오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응?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 그 사람이 결혼하는 거 아무도 몰라가지고 다 놀라고. 나 빼고 놀라지도 않아. 사실 알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몰랐대. 주위 사람들 물어보니까 몰랐대. 결혼하는 거 알고 있었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몰랐는데요. 뭔 소리야. 근데 왜 안 놀라요? 그럴 수도 있지. 확실히 다르구나. 그 프라이베이트한 생활은 확실히 자기 프라이빗한 생활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사회에 공개되는 것도 뭔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선뜻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프라이빗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드라이하다, 사람들이 조금 서로에게 간섭을 많이 안 하는 문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본에 오래 있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 3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을 가지고 일본에 오시는 분들, 두 번째는 외로움을 잘 타시는 분들, 세 번째는 사람과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한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사람 사는 곳이고 우리나라랑 일본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고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일본 간다고 해도 막 바로 행복해지진 않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나라를 이렇게 넘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물론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것이긴 한데
그거를 할까 말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고통받은 그런 경험이 꼭 나쁘지만 않은데 굳이 고통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국 생활이 더 적응이 잘 되고 오히려 미국 같은 데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일본에 와서 경험을 한다? 글쎄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일본어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 향이 다 깨지고 외로움 더 타게 되고 더 사람들이 드라이하다고 느끼게 되어버려요. 왜냐면은 자기가 언어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나는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고 게다가 말도 안 통하니까 제대로 생각도 안 돼. 그러면 환상도 다 깨지고 읽기는 안 돼도 괜찮아요. 적어도 말하기는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오시는 게 워킹 홀리데이라도 편의점에서 젓가락이랑 스푼 넣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나서 일본에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